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덧 70을 바라보는 미국인 미샤라고 합니다. 몇 년 전 일입니다. 애지중지 키워놓은 막내딸이 갑자기 한국으로 가서 취업하고 거기서 살아가니 제가 속이 터져서 비행기 타고 날아갔지요. 그런데 한국에 가서 마침내 깨달았답니다. 한국은 미국만큼 발전된 나라이며 제가 그동안 무지한 노인이었다는 것은 제 막내딸은 카말입니다. 완벽한 완전한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을 지어준 이유는 막내딸만큼은 제 기대만큼 똑똑하게 자라길 바랐기 때문이지. 카말은 저와 아내의 늦둥이 막내딸입니다. 카말 위로는 아들 둘, 딸 둘이 있어요. 저는 젊었을 적에 두뇌가 명석해서 대학에 갈 수 있는 성적이 되었지만 집안 사정이 안 좋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장 일을 해야만 했어요. 배우지 못했던 저의 안타까움을 자식들에게만큼은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낳는 자식마다 제 두뇌를 닮은 애가 한 명도 없었답니다. 저는 외모는 평균보다 좀 떨어지기는 했으나 명석한 머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에 반해 제 아내는 공부는 못했지만 엄청난 미인이었답니다. 그녀는 젊을 적 모델 일도 했고 배우가 될 뻔도 했지요. 끼가 많은 아내를 닮아서인지 자식들이 공부에는 관심 없고 춤추고 연기하고 노래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하지만 마침내 늦둥이로 낳은 막내딸 카마만큼은 저를 닮아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참 애지중지 키웠던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공부에 방해가 되는 남자친구를 관리하기까지 했으니까요. 위기의 순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한참 사춘기 시절의 카말은 공부에 점점 흥미를 잃고 남자에 빠지려고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카말을 앉혀놓고 설득했죠. 남자는 나중에 만나도 된다.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어른이 되었어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나이가 되면 그때는 자유롭게 만나고 내 마음대로 하렴. 정말 다행히도 카마은 저의 이런 설득에 수긍했어요. 그렇게 그녀는 세계의 으뜸 대학인 하버드 대학 물리학과에 입학했답니다. 합격 발표를 간절히 기다리던 우리 가족에게 그날은 잊을 수 없는 축복의 날이었어요. 그렇게 카말은 우리 집안의 자랑이자 보배였죠. 카말의 인생은 탄탄대로였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하버드 대학에 입학했고 졸업할 때 성적도 훌륭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딸이 뉴욕에서 커리어 우먼이 될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그런 기대감은 어느 순간 무너져버렸습니다. 취직할 적정 나이가 되자 카말은 돌연 한국 대기업으로 취업하겠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전 너무 분하고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애지중지 키워놨는데 무슨 한국입니까? 한국 대기업이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뉴욕에 내려라 하는 기업에서 스카우트 일을 마다하고 한국으로 가냐 말입니다. 카말 내 소중한 딸아 정신 차려라. 앞날이 창창한데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인 한국이 말이 되는 것이냐 다시 한번 생각해보거라. 하지만 저의 이런 당부는 어엿한 성인이 된 카말에게 더 이상 먹혀들지 않았어요. 아버지, 제가 고등학교 때 말씀하셨죠. 대학을 졸업하면 주체적인 저만의 삶을 살아도 된다고요. 지금이 그 시기입니다. 카말은 이렇게 말하고 보름 후에 한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녀는 끈질기게 붙잡았던 제게 질린 건지 한국에서 가서 저와 연락은 안 하고 자기 엄마랑만 연락하는 게 아니겠어요. 참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답니다. 저는 아내에게 말했어요. 카말에게 내 전화를 왜 안 받고 메신저 답장이 왜 없느냐고 물어봐줘요. 답답해 죽는 꼴 보고 싶은 거냐라고 전달 좀 해줘요. 대체 한국이 뭐라고 우리를 이렇게 실망시킬 수 있단 말이오.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돌아오는 아내의 대답은 제 속을 더 갑갑하게 만들더군요. 자식들은 우리가 이끈다고 따라오는 존재가 아니에요. 당신 지금이라도 그 생각을 고쳐먹어야 합니다. 성인이 되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든 책임을 지고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므로 강제적인 압박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의 카말은 30을 앞둔 엄연한 성인이라고요. 이런 아내의 말에 저는 한숨만 쉬고 말았답니다. 저는 직접 딸 아이를 설득하기 위해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저는 처음 대한민국 서울 땅을 밟았을 때 조금 놀랐습니다. 제가 젊을 적 미디어로 접했던 한국의 모습이 전혀 아니더군요. 그 옛날 6.25 전쟁을 겪고 복구 과정의 한국만을 알던 게 저였답니다. 예전 다큐 영상 속에는 서울의 판자촌과 흙먼지의 길거리가 나오고 제대로 옷을 입지도 않은 아이들이 거리를 배회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서울은 갖가지 공중시설이 깔끔히 정리되어 있고 훌륭한 교통 높은 고층 빌딩, 다양한 편의 시설을 체험하게 되었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평소 기능이 좋다며 애용하던 LG 제품들이 한국의 대기업에서 만들었다는 사실을 한국에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 친구가 쓰던 삼성 갤럭시 휴대폰도 한국의 것이더군요. 평소 남들보다 똑똑하다고 스스로 자부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카말은 서울 중심지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녀는 처음 저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일상 공감 쏟으며 말하더군요. 아버지 미안해요.
혹시 저를 데려가려고 한국까지 온 거예요? 하지만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지금 한국에서의 삶과 직장에 너무나 만족하고 있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는 거요. 저를 이제 자유롭게 부디 놓아주세요. 아버지 일단 저는 카말을 달래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카말과 그동안 하지 못한 대화들을 4시간 동안 나누게 되었어요. 누구보다 대화를 논리적으로 잘하던 카말은 더 이상 철없는 제 막내딸이 아니었어요. 못내 씁쓸하기도 하더라고요. 또한 카말의 집안을 둘러보니 누구보다 멋지게 살고 있더군요. 최고급 공기청정기, 제습기, 미국에서 보지 못했던 엄청난 대형 TV까지. 한국의 훌륭한 전자제품들을 사용하는 카마의 일상은 너무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집에서 제가 편리하게 사용하던 제품의 회사를 가만히 다니고 있던 것입니다. 그것도 상상도 못할 월급을 받아가면서요. 그때서야 제 갑갑했던 마음은 눈 녹듯이 녹아버렸어요. 제가 카마리 다니는 회사에 대해 관심도 없었던 것이 후회스럽더군요. 조금만 알아보려 노력했어도 제가 무시할 회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요. 저는 카말에게 말했습니다. 카말, 그동안 너의 삶과 너가 사랑하는 직장을 내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무시했구나.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이것만 알아다오. 너는 나에게 있어 너무나 소중한 존재란다. 너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이런 집착도 했던 것 같구나. 너를 자유롭게 놓아준다는 약속은 차마 못하겠다. 하지만 너의 생각과 마음을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이 아버지도 노력할게. 그리고 한국에서 커리어를 쌓을 수 있도록 나 또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마. 하지만 나중에라도 꼭 미국으로 돌아오렴. 너가 참 보고 싶었단다. 이 말에 카말은 다시 울음이 터졌고 우리는 서로 포옹했어요. 카말은 제게 먼 훗날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 이후로 저는 카말을 또 언제 볼지 모른다는 생각에 한 달 정도 함께 지내기로 했어요. 그 사이에 한국의 곳곳을 여행하기도 했답니다. 한 달간 있으며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한국의 장소는 바로 제주도였습니다. 카말의 남자친구와 저 이렇게 셋이서 4일 정도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해변에서 보는 성산 일출봉의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더군요. 미국에서도 여러 곳을 여행했지만 이름 벅찬 느낌을 받았던 적이 없었거든요. 카말의 남자친구는 키가 크고 훤칠한 한국인이었는데 참 예의도 바르고 똑똑해 보였습니다. 그와 함께 제주도의 마지막 날 밤 맛보았던 소주 한라산과 방어회의 맛은 지금도 한 번씩 그리울 때가 있답니다. 그때가 한참 방어철이라고 했거든요. 제주도 말고도 서울의 덕수궁과 경복궁, 남산골 한옥마을 등을 방문했어요. 한국의 아름다움에 저는 완전히 매료됐죠. 많은 것을 느끼며 깨닫고 그렇게 한 달이란 시간이 지난 후 저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카말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놓아줄 줄 아는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답니다. 내 딸 카마라,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부족한 아버지를 만나 너가 고생이 많지만 나를 잊지 말아다오. 항상 나는 너의 행복만을 간절히 빈다. 미샤님의 울컥한 사연 잘 들었습니다. 부녀 관계가 한층 더 성숙해지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일상공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